왕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찰스 3세는 여전히 국왕이었고 윌리엄은 여전히 가장 먼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경을 이겨내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선 어느 순간부터 왕실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국왕도 후계자도 아닌 캐서린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메라는 찰스를 비췄지만 사람들은 캐서린의 표정을 읽었다. 카밀라는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앤 공주는 묵묵히 의무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은 조금씩 한 여성에게 기울고 있었다. 비밀 문서도 한밤의 대관식도 확인된 적은 없다. 하지만 권력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때로 법이 아니라 신뢰다. 두 번의 암투병, 침묵 속에서 버틴 가족, 그리고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공포. 찰스는 정말 캐서린에게 무엇인가를 넘기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병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얼굴을 드러낸 것일까?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갈 것은 왕관의 행방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누구의 어깨 위에 놓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날 왕실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찰스 3세는 여전히 국왕의 자리에 있었고 윌리엄은 법이 정한 첫 번째 후계자였다. 카밀라는 왕비로서 그의 곁을 지켰고 앤 공주는 오래전부터 그래왔듯 말보다 의무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구도 왕관을 내려놓지 않았고 누구도 새로운 왕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찰스를 향했지만 기사 제목은 캐서린의 표정과 걸음걸이, 그리고 그녀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는 사실로 채워졌다. 국왕의 건강이 왕실의 현재를 결정한다면 캐서린의 모습은 왕실의 미래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다. 권력은 법률 문서에 기록되지만 신뢰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이동한다. 그리고 한번 옮겨간 시선은 명령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찰스는 암 진단 이후에도 국가 문서와 헌법적 업무를 처리하며 왕의 책임을 놓지 않았다. 치료를 받는 환자였지만 동시에 불안해하는 국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군주처럼 보여야 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피로는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얼굴의 작은 변화조차 왕실 전체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아플 때 사람들은 그의 통증보다 왕좌의 내일을 먼저 묻는다. 그것이 군주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잔인한 고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찰스가 공식 일정을 이어갈수록 오히려 다른 질문이 커졌다. 만약 그가 다시 멈춰야 한다면 누가 이 가족의 안정을 보여줄 것인가? 윌리엄은 준비된 후계자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건강과 아내의 치료, 새 아이의 일상까지 동시에 지켜야 했다. 카밀라는 왕비였지만 그녀를 둘러싼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앤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었지만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 빈자리에 캐서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선택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더 강력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한 여성의 복귀만 본 것이 아니었다. 경을 견딘 어머니, 미래 국왕의 아내, 새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왕실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문은 자라났다. 비밀 만찬이 있었다거나, 찰스가 2개의 왕관을 준비했다거나, 카밀라의 자리가 의도적으로 치워졌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하나의 음모로 엮였다. 확인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가 퍼진 이유까지 근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고 그 변화를 설명해줄 극적인 장면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불편한 사실도 있었다. 왕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 사람의 인내와 미소를 방패처럼 사용해왔다. 캐서린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신뢰인지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압박인지 아직 누구도 분명히 말할 수 없었다. 진짜 변화는 왕관을 건네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찰스와 캐서린 사이에서 그 신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답은 궁전의 회의실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병원 문을 통과했던 가장 외로운 순간 속에 숨어 있었다. 찰스와 캐서린은 거의 같은 시기에 병원이라는 낯선 문을 통과했다. 한 사람은 평생을 기다려 왕이 된 뒤였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왕비로 불리며 새 아이의 일상을 지켜야 할 때였다. 두 사람 모두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병 앞에서는 결국 혼자였다. 아픔은 대신 견뎌줄 수 없고 두려움은 왕관이나 자기로 가려지지 않는다. 찰스에게 치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일정 하나가 취소되면 국정에 불안이 거론됐고 얼굴이 야위어 보이면 왕실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을 연기해야 했다. 사람들은 왕이 얼마나 아픈지보다 언제 다시 공식 석상에 설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한 인간의 고통이 왕좌의 일정표로 바뀌는 순간 위로조차 의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캐서린의 고독은 다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도 전에 새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할지 먼저 생각해야 했다. 세상은 설명을 요구했지만 한 어머니에게 침묵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고통까지 의심하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증명서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누가 누구의 진단을 먼저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치료와 회복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의 침묵을 이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같은 병명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가까운 이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시선을 견뎌본 사람일 때가 있다. 찰스는 왕으로서 약해질 수 없었고 캐서린은 어머니로서 무너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감추고 있던 피로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캐서린이 치료받았던 로열 마스든 병원은 이 가족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였다. 윌리엄은 오랫동안 그 병원과 인연을 이어왔고 그보다 앞서 다이애나 역시 그곳의 후원자로 활동했다. 과거의 왕세자비, 현재의 왕세자, 그리고 미래의 왕비가 한 병원의 이름 안에서 이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겹쳐 있었다. 치료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캐서린은 자신의 회복을 영웅담으로 꾸미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들과 의료진 앞에 앉아 고통을 설명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병을 이겼다는 선언보다 병을 겪은 사람 곁에 다시 앉는 행동이 더 오래 남는다. 찰스가 그녀를 새롭게 보게 됐다면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권력의 장식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보는 능력, 그것은 궁전에서 가장 드문 재능이었다. 하지만 공감이 곧 훅의 구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병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을 뿐 캐서린을 왕실의 중심으로 만든 전부는 아니었다. 찰스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태도였다. 위기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 박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렇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어떻게 왕실의 가장 안정적인 얼굴이 되었을까? 찰스는 답은 암 진단보다 훨씬 이전. 그녀가 처음 궁전의 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캐서린은 왕실의 언어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 귀족 가문의 오래된 복도에서 자란 것도 태어날 때부터 의전과 침묵을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 궁전의 문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를 궁금해했다. 왕실은 실수 한 번을 성격으로 만들고 침묵 한 번을 야망으로 해석하는 곳이었다. 사랑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세계였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큰 선언 대신 반복되는 출석, 감정적인 반격 대신 절제된 표정, 한 번의 박수보다 오랜 시간을 견디는 태도를 택했다.
왕실에서 신뢰는 감동적인 연설로 완성되지 않는다. 비가 오든 비난이 쏟아지든 다음날 다시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조금씩 쌓인다. 캐서린은 바로 그 느린 방식을 배웠다. 그 과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옷차림과 표정, 가족과의 거리, 심지어 아이를 낳는 방식까지 평가받았다. 평범하게 행동하면 품격이 없다고 했고, 조심하면 계산적이라고 했다. 무엇을 해도 해석되는 삶 속에서 그녀는 해명보다 시간을 택했다. 시간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이기 때문이다. 결혼 뒤 그녀는 아이들의 초기 성장과 정신 건강, 스포츠와 자연이라는 주제를 꾸준히 붙잡았다. 언뜻 보면 왕관과 거리가 먼 일들이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미래는 왕자보다 먼저 가정과 교실에서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왕실의 위험을 낮춘 일이 아니라 그 위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일이었다.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된 뒤 그녀의 공적 이미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공식 행사에서 긴장한 가족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사람들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앞으로 나오는 태도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인물보다 자신과 같은 불안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오래 마음을 준다. 암 치료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단숨에 바꾸었다. 이전의 캐서린이 흔들리지 않는 왕실의 얼굴이었다면 치료 이후의 그녀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승리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환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고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상처를 훈장처럼 내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찰스가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면 아마 말보다 이런 반복을 보았을 것이다. 스캔들을 피한 것만이 아니었다.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공적 책임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고 인기를 개인의 무기로 쓰기보다 왕실의 안정으로 돌려놓았다. 권력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다른 누군가의 오랜 희생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 캐서린이 미래의 상징으로 떠오를 때마다 궁전의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견딘 비난과 기다림이 다시 과거 속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 여성은 왕비 카밀라였다. 왕의 곁자리는 얻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 자리까지 얻지는 못한 사람. 그리고 캐서린의 조용한 상생은 카밀라가 평생 피해갈 수 없었던 한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다이애나였다. 카밀라는 오랜 시간 찰스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사랑을 얻는 일과 역사의 용서를 얻는 일은 전혀 달랐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을 때조차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카밀라보다 과거의 다이애나를 먼저 떠올렸다. 거짓 왕관은 머리 위에 놓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 명령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카밀라는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행사장에 들어설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왔고 아무리 자선 활동을 이어가도 오래된 스캔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대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긴 형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단순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카밀라는 자신의 역할을 만들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고 읽기와 문학을 장려하며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로 끌어냈다. 그녀의 공적 활동은 실제였고 그 시간 또한 가볍지 않았다. 카밀라를 단순한 악역으로만 보면 그녀가 견딘 세월도
지금 맡고 있는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캐서린이 등장한 뒤였다. 캐서린은 카밀라가 오랫동안 얻고 싶어 했던 것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얻는 듯 보였다. 대중의 호감, 가족적인 이미지, 미래 왕비라는 기대, 그리고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시선까지. 카밀라가 수십 년 동안 설득해야 했던 사람들은 캐서린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다. 같은 궁전 안에서 한 여성의 미소는 신뢰가 되고 다른 여성의 미소는 계산으로 읽혔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섭을 둘러싼 대립이나 비밀스러운 위협, 복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분명했다. 대중은 카밀라와 캐서린을 서로 다른 시대의 왕비 후보가 아니라 다이애나의 기억을 사이에 둔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경쟁자는 언젠가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의 기억은 늙지도 실수하지도 않는다. 다이애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인간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다. 카밀라가 아무리 오래 왕의 곁을 지켜도 그 상징과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캐서린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수록 카밀라는 자신이 다시 그 그림자 뒤로 밀려난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카밀라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자리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왕비가 된 뒤에도 역사가 자신을 잠시 지나가는 이름으로만 남길 수 있다는 가능성. 찰스의 곁을 지킨 세월보다 다이애나와 캐서린의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사람은 권력을 잃을 때보다 자신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느낄 때 더 깊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캐서린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가장 복잡하게 바라본 사람은 정말 카밀라였을까? 어쩌면 더 큰 혼란은 그녀의 남편 윌리엄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왕실의 희망이 되어갈수록 그는 자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아들이자 남편이며 미래의 왕이라는 세 개의 삶을 동시에 견뎌야 했다. 윌리엄은 태어날 때부터 미래의 왕으로 불렸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순서가 붙었고 아버지 다음이라는 사실이 삶 전체를 규정했다. 그러나 계승서열이 한 사람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동안 누구도 그가 아들이고 남편이며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대신 감당해주지는 못했다. 왕과는 멀리 있었지만 책임은 이미 그의 일상 안에 들어와 있었다. 법적으로 윌리엄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찰스 다음의 왕위 계승자이고 그 뒤에는 조지와 샬럿, 루이가 이어진다. 캐서린은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찰스가 비밀선언 하나로 아들을 건너뛰고 며느리에게 왕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현실의 제도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심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캐서린이 왕실의 가장 신뢰받는 얼굴로 떠오를수록 윌리엄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품었을 것이다. 아내가 사랑받는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캐서린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지만 윌리엄은 그 미소 뒤에 남아있는 피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이다. 대중에게 복귀는 희망이지만 가족에게 복귀는 다시 시작되는 압박일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도 외면할 수 없었다. 찰스가 치료를 받는 동안 윌리엄은 왕의 아들로서 안정을 보여야 했고 남편으로서는 아픈 아내를 지켜야 했으며 아버지로서는 아이들이 공포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해야 했다. 세 역할은 서로를 돕지 않았다.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하나를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윌리엄이 캐서린의 그림자 속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그는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미래 세대의 문제를 자신의 사명으로 만들었고 홈워즈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 문제를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사회적 과제로 다루려 했다. 캐서린이 가족과 어린 시절, 회복과 공감을 상징한다면 윌리엄은 구조와 변화,
장기적인 책임을 향해 움직였다.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은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했다.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왕실의 내일을 완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비교를 만들어낸다. 캐서린이 찰스의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퍼질수록 윌리엄에게는 말하지 못할 질문이 남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녀를 믿는다는 사실은 아내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가? 아니면 자신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판결인가?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왕관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다. 언젠가 왕관을 받았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미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윌리엄은 왕실을 지켜야 했지만 그 왕실이 캐서린에게 다시 모든 것을 요구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등의 끝에서 그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규칙과 마주하게 된다. 찰스가 누구를 신뢰하든 왕실의 권력은 가족의 애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왕도 왕비도 아니었다. 평생 말보다 의무를 앞세워 오낸 공주였다. 앤 공주는 왕실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늘 그녀였다. 화려한 인기보다 시간을 지키는 일, 감정보다 의무를 앞세우는 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맡은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일. 앤은 평생 그런 방식으로 왕실을 지탱해왔다. 그녀는 찰스를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다. 왕이 되기 전의 불안도, 왕이 된 뒤의 고독도, 가족 안에서 감정이 정치처럼 변하는 순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앤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보지 않았다. 때로 침묵은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마지막 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앤이 알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가족의 감정이 아니라 제도의 규칙이었다. 영국 왕실의 권력은 식탁 위의 선언이나 봉인된 문서 한 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왕위 계승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찰스 다음은 윌리엄이며 그 뒤에는 조지와 샬럿, 루이가 이어진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국왕이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 업무는 정해진 절차와 법적 권한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이어진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왕관을 씌우고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장면은 극적일 수 있지만 현실의 왕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왕조를 지키는 것은 감동적인 의식이 아니라 차갑고 복잡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왕관, 옮겨진 의자, 사라진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확인된 증거는 없었다. 윌리엄의 권한 코드가 도용됐다는 주장도, 카밀라가 회의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도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을까? 아마 이미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이 비어있는 자리를 상상력이 채웠고 불안은 언제나 가장 극적인 설명을 선택했다. 앤의 삶은 그 상상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왕관을 원하지 않았고 박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병원과 군부대, 자선단체와 해외 행사를 오갔다. 왕실이 흔들릴수록 그녀는 더 조용히 움직였다. 권력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만 체제를 버티게 하는 힘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 앤이 찰스에게 줄 수 있었던 조언도 아마 단순했을 것이다. 신뢰는 줄 수 있지만 왕위는 줄 수 없다. 역할은 넓힐 수 있지만 법을 건너뛸 수는 없다. 캐서린을 왕실의 중요한 얼굴로 세울 수는 있어도 윌리엄의 자리를 지울 수는 없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나 바로 그 냉정한 규칙 속에서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찰스가 캐서린에게 건넬 수 없었던 것은 왕관이었지만 그가 이미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왕실의 미래를 설명할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떤 공식 직함보다 무거웠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찰스가 캐서린에게 넘긴 것이 왕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찰스가 캐서린에게 넘긴 것은 왕위가 아니었다. 왕관은 여전히 법이 정한 길을 따라 윌리엄을 기다리고 있었고, 찰스 역시 국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을 움직이는 힘이 언제나 법률 문서에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의 얼굴에서 미래를 보는지는 어떤 선언보다 조용하고 깊게 왕실의 방향을 바꾼다. 암을 겪은 뒤 다시 사람들 앞에 선 찰스와 캐서린은 이전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왕좌의 무게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가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공감을 얻었다. 두 사람의 병은 왕실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권위가 강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캐서린이 얻은 것은 명령할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녀가 병원을 찾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중은 단순한 공식 일정을 본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창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았다. 왕실이 오랫동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신뢰가 바로 그 장면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윌리엄은 여전히 미래의 왕이다. 그러나 왕관을 물려받는 것과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캐서린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윌리엄이 제도와 개혁의 방향을 설계한다면 캐서린은 사람들이 그 미래에 감정을 걸 수 있도록 만드는 얼굴이었다. 한 사람은 왕좌를 준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왕좌가 외롭지 않도록 주변의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카밀라 역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비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었고 오랜 시간 쌓아온 활동과 책임도 존재했다. 앤 공주는 변함없이 왕실의 빈틈을 메우며 제도가 멈추지 않도록 움직였다. 이 가족의 미래는 누군가 한 사람의 승리나 패배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상처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다. 왕실은 캐서린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복 중인 한 여성에게 가족의 안정, 국민의 신뢰, 미래 왕비의 품격까지 모두 요구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피로 위에 세워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찰스가 그녀에게 맡긴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왕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윌리엄의 시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아픔을 겪은 사람도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보석보다 무거웠다. 결국 왕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왕좌에 앉은 사람만 기억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왕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버틴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어쩌면 캐서린이 받은 것은 왕관이 아니라 왕관보다 훨씬 무거운 미래였는지도 모른다.